안녕하세요. 머신러닝을 사용한 신약 개발이란 주제의 졸업 논문을 발표하게 된 원예경입니다. 저는 두 가지 논문을 리뷰했습니다. 먼저 정보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이 화학에서 특히 약물 발견과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약물 표적 설계나 새로운 약물 발견의 방법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그 효율과 품질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저는 화학 연구실에서의 고도로 발전된 데이터 처리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성과를 어떻게 도출해내는지가 궁금해졌고 그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약물 발견에서 화합물의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약물 개발에서의 특정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단계에 통합될 수 있으며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약물의 새로운 사용을 찾고 약물 단백질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약물의 효능을 발견하고 안전 바이오마커를 보장하고 분자의 생체 활성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도학습은 데이터를 처리했을 때 도출되기로 기대되는 정답인 레이블이 있는 훈련 샘플에서 학습하여 새로운 샘플의 레이블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일반적으로 샘플에 대한 레이블이 없는 샘플 집합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약물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데이터 볼륨과 이를 높은 품질로 처리하여 잘 정의된 훈련 세트로 만드는 것이 정밀의학 및 치료에서 아주 필수적이게 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다양한 방법이 포함되는데 그 예시로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상관관계가 없는 의사결정 트리로 앙상블이 구성되고 이로 인해 하나의 예측에만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여러 예측의 조합으로 인해 개별 오류가 최소화됩니다. 두 번째로 나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은 예측 모델링 분류에 사용되는 지도학습 방법의 하위 집합이고 데이터 세트의 특징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의 입력 특성, 요인 상관관계 및 차원성에 따라 작업의 가장 효율적인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크고 혼탁한 소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세트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줍니다. 세 번째로 지원 벡터 머신 SVM은 초평면을 도출하여 특징 선택기를 기반으로 화합물의 클래스를 분리하기 위해 약물 발견에 사용되는 감독 기계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분류는 활성 분자와 비활성 분자를 구별할 수 있는 부분 집합 이진 클래스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 스크리닝에 대해 활성화될 확률을 기반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화합물의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성공적인 신약 개발을 위한 의약품 결정 지원 시스템 DDSS를 만든 연구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요약해보자면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상 스크리닝으로 후보 약물 분자를 분류해내고 질병 그룹을 예측하기 위한 약물 결정 지원 시스템 DDSS를 개발합니다. 분자들은 리핀스키의 5 규칙에 따라 인공신경망 ANN을 사용하여 질병의 유형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약물 설계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쓰이는 어려운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물 라이브러리에서 원치 않는 분자를 제거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가상 스크리닝이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약물은 경구적으로 생체의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분자 독성 수준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또 흡수성과 투과성을 나타내는 4가지 특성의 매개 변수에 대한 일부 임계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리핀스키가 발표한 규칙으로 첫 번째 분자량이 500달톤 미만, 질소, 수소, 산소, 수소 결합의 총수, 그리고 질소 또는 산소의 원자수가 10 미만, 옥타놀 분할 개수가 5보다는 커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모두 5의 배수의 숫자를 가진 규칙으로 리핀스키의 5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경구활성 약물은 이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규칙만으로는 화합물이 양리학적으로 활성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세트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 연구는 인공신경망 ANN 그리고 인스턴트 기반 IBK 학습, J48, 교대의사 결정 트리, AD 트리, K-스타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질병 유형에 따라 약물 분자를 분류했습니다. 약물 데이터로 사용된 것은 심혈관, 뇌전증,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한 심장치료 CTD, 항암제 AED, 항파킨슨 APD입니다. 그리고 승인된 약물 AD, 철회된 약물 WD 이 데이터 세트도 포함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해서 몇 가지 특징만 확인해도 각 약물 후보 분자를 잠재적인 약물 또는 비약물로 분류하고 이 약물이 승인될지 철회될지를 결정하는 DDS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에 관련된 작업입니다. 약물 분자의 효능,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특성과 같은 일련의 분자 기술자들이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용 가능한 구조 및 생물 활동 데이터 양에 따라 리간드 기반 LBVS와 구조 기반 SBVS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유사성 검색과 화합물 분류는 LBVS에 속하는 두 가지 주요 기술입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지원 벡터 머신 SVM 그리고 나이브 베이지안 방법 등이 LBVS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계학습 접근법으로 식별됩니다. 아드리아나 코드는 2D와 3D 디스크립터를 개선할 수 있고 전역 기술자, 형태, 크기 관련 기술자와 같은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포함합니다. 결과는 이러한 설명자가 약물 설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초기 단계의 가상 화합물 필터링 및 스크리닝에서 HDAC8 억제제 및 비억제제를 분류하기 위해 지원 벡터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되었습니다. 목표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롭고 잠재적인 HDAC 억제제를 찾는 것이고 알려진 HDAC8 억제제로 검사했습니다. 아드리아나를 사용해서 데이터 세트의 모든 화합물에 대해 23가지의 분자 기술자를 계산했고 이 23가지의 설명자는 전역 분자 특성, 표면 특성, 2D 및 3D 특성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실험에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이 연구의 범위는 심장, 간질, 파킨슨 등 3가지 질병으로 제한되는데요. 심장치료제 CTD, 항간질제 AED, 항파킨슨제 APD와 같은 관련 약물 데이터 재료 세트가 KEGG, 펍캠 및 드럭뱅크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었습니다. KEGG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는 승인된 의약품의 해부학적 치료화학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된 약품 AD 외에도 회수된 약품 WD도 수집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그림과 같이 5개 데이터 세트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약물 데이터 세트는 아드리아나로 추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기능을 얻었고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마이닝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세트를 모읍니다. 약물 데이터베이스는 SDF 형식의 약물 분자를 포함합니다. SDF 파일에는 분자의 이름, 특징, 원자의 좌표, 원자 사이의 결합 유형, 원자가 위치하여 저장되는 원자 및 이분자와 관련된 다른 종류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자 디스크립터의 계산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드리아나를 이용하여 2D 및 3D 디스크립터를 포함한 21개의 글로벌 분자 디스크립터를 계산하였습니다. 분자 기술자를 계산한 후에 우리는 리핀스키 5 규칙에 기초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산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를 합니다. 29개의 분자 설명자를 사용하고 아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FS1과 FS2의 두 가지 피처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전자는 29가지의 기능을 모두 포함했고 후자 FS2는 19가지의 기능만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 이유는 형상 선택 및 치수 감소의 효용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두 기능 세트인 FS1과 FS2 세트에서
분류 알고리즘의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고 비교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표는 실험에서 데이터 세트, 클래스 레이블, 기능 세트 및 적용된 알고리즘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DS1은 AD3, IBK, J48, K-스타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FS1에 기초한 AED와 APD 약물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 두 가지 분류 문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 DS4는 다중 클래스 분류를 목표로 하고 다른 것들은 이진 분류를 목표로 합니다. DDSS에서 채택된 ANN 알고리즘은 후방 전파를 사용하는 피드 포워드 신경망입니다. 네트워크는 입력 레이어, 단일 숨김 레이어, 출력 레이어의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입력 계층에는 FS2와 고정 편향을 나타내는 총 19개의 입력이 있습니다. 출력 계층은 데이터 DS4에 대한 약물 유형으로 나타내는 세 가지 출력, CTD, AED, APD와 데이터 DS5에 대한 약물 유형, AD, WD를 나타내는 두 개의 출력으로 구성됩니다. 학습 단계에서 우리는 각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10번 반복하고 각 실행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데이터 세트의 70%와 테스트의 15%와 검증을 위한 15%를 사용합니다. 신경망은 훈련 샘플의 최소 80%가 올바르게 분류될 때까지 훈련되었습니다. 훈련된 신경망에서의 지식 추출 전역 분자 기술자에 따라 데이터 세트를 분류하도록 ANN을 교육한 후 우리는 각 질병에 대한 약물 분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프된 결정 규칙을 얻기 위해 유도 신경망 모델에서 지식 추출을 적용했습니다. 의사결정 규칙을 이용한 지식 추출의 목표는 분류 및 분류 문제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FS2 기술자를 사용해서 신경망에서 얻은 예측 정확도는 FS1 기술자를 사용하여 얻은 예측보다 높았습니다. 훈련된 신경망에서의 지식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숨겨진 상태의 뉴런의 활성화 값을 클러스터링하여 규칙을 추출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의사결정 트리와 같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훈련된 네트워크에서 얻은 입출력 매핑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차는 다음 단계를 따랐습니다. 첫째, 네트워크는 훈련 데이터 세트로 훈련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훈련된 네트워크에서 입출력 매핑이 있는 데이터 세트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배 교차 검증을 가진 J48 프루닝 트리 알고리즘을 입력 출력 매핑에 적용해서 if된 규칙 형태로 심볼 규칙을 추출했는데 이는 신경망에서 숨겨진 지식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분자 기술자의 순위 매기기 관련 기술자의 선택은 약물 발견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카이 제곱 속성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자의 중요도를 검사했습니다. 아래 표에 제시된 기술자는 카이 제곱 통계량의 값이 다르고 모든 데이터 세트에서 값이 0이 아니며 TPSA와 X로그-P가 각각 데이터 세트 DS4와 DS5에서 가장 효과적인 설명자임을 관찰했습니다. 이외에도 N-아톰스, H-O 및 TPSA는 각각 데이터 세트 DS1, DS2, DS3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자였습니다. 카이 제곱 통계량은 DS1, DS2, DS3, DS4에 대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집합 DS5에서 가장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래 있는 표가 이러한 설명자와 카이 제곱 통계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정 집합 FS1을 사용한 분류기는 약물 유형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분류 알고리즘 AD3, IBK, J48 및 K-스타를 적용해서 각각의 분류기를 얻었습니다. 실험 설명과 해당 성능을 왼쪽의 표에 제시하였고 표의 결과는 다양한 훈련 및 테스트 인스턴트와 함께 10회 주행에 걸쳐서 평균 10배 교차 검증을 얻어졌습니다. 결과는 J48과 K-스타로 얻은 분류기가 일관되게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류기 모델은 서로 다른 종류의 약물 분자를 분류하는 데 정확도가 80% 이상일 정도로 매우 우수합니다.
피처 세트 FS2를 사용한 데이터 세트 DS4 및 DS5에서 최상의 일반화 및 추출된 의사결정 트리를 가진 개발된 신경망 모델의 성능은 오른쪽 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표를 비교한 결과 신경망은 일반화 성능을 고려할 때 IBK, J48, AD3, K-스타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S4와 DS5 데이터 세트에 대해 얻은 신경망 모델의 정확도는 각각 84.6%, 83.3%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분자 기술자가 의약품 설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데이터 세트 DS4에 대해서 이부된 규칙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규칙들은 AED, APD, CTD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설명자의 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DSS는 또한 이러한 규칙들의 조합을 사용해서 다양한 약물 유형을 결정하고요. 우리는 몇 가지 특징만을 확인함으로써 약물 후보 분자를 AED 또는 APD 또는 CTD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기반 기술은 약물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 기술 개발이 모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더 세심하게 만들어지고 개발됨으로써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전의 방법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기술에 대한 기능 및 그리고 유용성의 큐레이션은 약물 발견의 지속적인 성공과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보다 정밀한 알고리즘, 보다 강력한 슈퍼컴퓨터, 그리고 상당한 민감 및 공공투자로 인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더욱 지능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시간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며 이번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